안녕하세요. 미래학교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나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김진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밝은 공간이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소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소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저렇게 넓은 공간이 학교 중간에 있다면 아주 다양한 이벤트를 열 수 있겠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는 다 어떻게 닦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러한 공간을 섣불리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공간이 아주 유명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미술관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는 기울어진 램프를 따라서 경사로를 따라서 설치되었는데요. 이 미술관을 처음 설계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한 곳에 서서 똑바로 90도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가는 전체적인 공간의 아름다움과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많은 논란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 공간은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로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학교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존중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기간에 학교가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고 그런 공간이어야지 대접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그런 얘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프라우드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국에 있는 한 학교에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기존에 어둡고 습한 도서관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회전 계단이 있는 아주 예쁜 공간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한번 이 공간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는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넘어서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결국은 학교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급식도 드셔야 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중요한 것은 공간이 얼만큼 아름답고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학교 공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 발전시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셨던 학교도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부제 수업, 오전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 오후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교실을 여러 명이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재 양성의 목표는 그러면 현재와는 좀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의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한 규모의 교실을 반복해서 건립하고 양적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60년대 학교와 80년대의 우리나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의 교실을 비교해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책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보고요. 벽에 걸려져 있는 것이 좀 달라졌지만 20년 동안 학교는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학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이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밝은 빛과 조명, 환기 이런 거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학교 내에서의 무명성, 즉 많은 사람들 속에 갇혀지거나 소외되는 사람들,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직도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의 방식, 이런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여러분들이 80년대와 보셨던 것처럼 좀 다른 모습은 학생이 조금 줄게 되고요. 책상이 2명이 쓰던 책상에서 1명이 쓰던 책상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미래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미래의 학교의 모습은 어쩌면 교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학교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학교는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답을 바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저마다 아주 예쁜 생각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초등학생이 그려본 미래 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장난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교실은 커다란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모니터는 그 나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책상은 각각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와 겸용이 되게 되어져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 구석에 조용히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예쁜 카페트가 깔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매 시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때 떠들지 않고 저 공간에 가서 혼자 쉬거나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다람쥐들은 진짜 다람쥐일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로봇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진취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학교 건축의 6가지 원칙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 학습의 강화. 당연히 학교의 목표는 교육과 학습이니까 그것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지속 가능한 학교. 우리가 녹색이라고 얘기하는 그린스쿨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참여 디자인.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 복합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학교가 괴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마을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안전의 보장입니다. 학교는 안전하고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 교육을 위한 유연성의 확보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한 번 지어지면 30년, 50년, 100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생겨날 미래의 기술들을 조금 딱딱한 구조물인 학교의 공간이 보충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학습의 강화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2가지의 명제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풀어야 될 과제고 정의하기 힘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900년도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가서 포드 모델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를 처음 컨베어 벨트에서 생산하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그러한 산업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인원들은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었고요. 그러한 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은 긴 복도와 칸막이처럼 나누어져 있는 교실들,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제가 되는 것은 학습은 수동적일 것이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든 역할을 가능하여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감독하에 규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포드 모델은 조금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복도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고 복도의 폭이 좀 넓어지고 복도의 형태도 조금 변화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존 포드 모델들이 진행이 되어서 아마 현재의 21세기 초반에 있는 학교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홈베이스라는 것도 생겼고요. 복도에도 소파 같은 것도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넓어진 복도에서는 이러한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확장된 복도에서 팀 작업과 자율학습의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교육의 현실도 기존의 숙제, 집에 가서 하는 홈워크에서 같이 친구들과 하는 모둠 과제들 그리고 팀 작업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복도는 과거와 달리 채광과 환기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적인 시선들도 같이 제공되어야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개념의 복도는 21세기 들어서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은 미국에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킨스 앤 윌이라는 설계사무소가 설계한 사무엘 브릿지 하우스 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2층에 있는 복도와 1층에 있는 복도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1층에 있는 복도는 빨리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조금 고속도로와 같은 모습이라면 2층에 있는 복도는 생각보다 넓고 재밌게 중간에 소파도 있고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 더 머무르고 싶고 휴식 시간이나 또는 팀 작업하는 시간에도 저기서 어떠한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미국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스쿨입니다. 우리 빌 게이츠 회장님이 있는 그 동네에 있는 학교인데요. 바세티라는 건축가가 만들었는데요. 이 공간에는 공용 공간들이 저마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배 모양의 휴게 공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을 예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꿈담교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어낸 꿈담교실인데 상월초등학교에 서울과기대에 있는 박종혁 교수님이 설계한 곳입니다. 공간은 과거와 다르지 않게 사각형이지만은 그 공간에 굴도 파놓고 빛도 색깔별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벽에 있는 사물함이 아주 예쁜 소파와 좌석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은 꼭 자기 자리에만 앉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이동하면서 그 내용들을 학교의 모습들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학교 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 학습의 강화에서는 이제는 교실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간이 교실 내부에서 복도 공간, 더 나아가서는 계단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교실 간의 이동 시 사용했던 계단은 기능적인 목적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책도 읽고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하는 곳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지어진 몇몇 학교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계단에 참을 열어내면은 그 안에 책들이 꽂혀 있고 거기서 재미있는 책을 꺼내서 옆에서 자연스럽게 읽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학교의 모습에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학교입니다. 젯팩토리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학교에 한번 설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외부 공간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외부 벽면이 모두 다 녹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위에는 커다란 그 굴뚝 모양의 침리가 설계되는데요. 그것은 안으로부터 지열을 흡수해서 공간으로 교실로 따뜻하거나 또는 차가운 기운을 공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그 공기를 순환시켜서 다시 저 큰 침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친환경적인 기계와 같이 작동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라이프 타임으로 본다면은 전체 생애주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본다면은 언젠가는 이게 수익 분기점을 지나서 더 경제적인 학교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모습 중에서 우리나라는 뚜렷하게 4계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 아주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다시 가을,
따라서 이런 사계절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세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저런 큰 굴뚝도 아트리움과 연결되어서 공기를 빠져나가게 하지만은 이거는 일반적인 봄이나 가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저 부분을 닫아서 따뜻한 공기가 막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는 컴퓨터로 또는 AI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여러분들이 있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용자 참여 설계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는 건축가가 또는 교육청과 학교가 세 개의 기관이 만들어서 나중에 입주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학교는 이제 이 공간을 쓸 학생들과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형들이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조금 과거와는 달리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 참여 설계가 학교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로 에너지 또는 제로 탄소 배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용자 참여 디자인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서로 그림도 만들어 보고 모형도 만들어 보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코디네이터인 촉진자라는 분이 가운데 개입을 해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는 학부형 입장에서 또는 학생 입장에서 이러한 사용자 설계에 참여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를 보면은 마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가깝거나 또는 마을의 중심, 산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뒷부분에 있거나 아주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을 주민들의 좋은 생각들과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수가 있으면 목수 아저씨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목공에 대한 것을 전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학생과 마을이 같이 만나는 교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합화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배드민턴 동호회가 상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소극적인 복합화로 지어져 있지만은 공간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탄의 중앙 이음터라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출입 동선과 마을 주민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서 서로 겹치지 않게 공간을 공유하게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마을 학교의 모습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복합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는 바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식당은 지금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그 공간들이 급식 시간, 점심에만 사용된다는 건 굉장히 아까운 일이죠. 그 공간들을 마을 사람들 또는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소음, 막 일어나는 소음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의자와 같이 식탁 의자 같은 것을 접어서 한 곳에 밀어놓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구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송도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고요. 데니스쿨이라는 외국의 학교의 모습도 그러한 학교의 카페테리아 부분들을 어떻게 마을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허블 미들스쿨이라는 시카고에 있는 학교의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평소에는 저렇게 많은 급식 시간에 모여서 재밌고 맛있는 밥을 먹지만은 빈 시간은 저렇게 식탁을 접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안전의 보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 셉테드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범죄 예방 설계입니다.
사람들은 범죄를 일으킬 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감시 시설이라든지 진로의 차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이 셉테드의 개념을 학교 설계의 초기 부분에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 학교의 행정실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무실이나 행정실의 위치가 학생들의 출입을 또는 메인 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지켜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그 출입문이 이 뿌연 유리로 만들어지거나 철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또는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더 스쿨이라는 곳에서는 아예 시큐리티 그 가드들이 차단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퓨처 스쿨이라는 곳의 교무실의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문과 교무실에서 보이는 외부의 시선들이 겹치게 돼 있어서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러한 스티커가 없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은 신고를 교무실이나 어디든 행정실이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들도 지금 여러 가지 태그들을 걸고 학교 보안관님이 그거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도 조금 더 21세기 미래의 학교에서는 보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고등학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실의 모습입니다. 교장실의 모습이 학교에서 가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게 되겠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누구나 가서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을 하시나 저기 카텐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열린 학교, 그런 개방된 학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학교 교육을 위한 유연성의 확보입니다. 스마트 기술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저도 앞으로 미래 학교는 어떠한 스마트 기술을 쓸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기술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알업이라는 유명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미래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렇게 휠 모아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디지털 러닝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러닝에 필요한 공간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고군분투하시면서 리모트 러닝, 동영상 수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낯설고 좀 아마추어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들은 교실 내에 저런 스튜디오가 있거나 조금 더 개방적인 공용 공간에 있는 부분들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가 와서 그것을 트래킹해서 촬영을 하는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면은 이제는 개방형 수업과 리모트 수업이 차이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를 전달하는 그 공간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촬영의 위치를 잡는 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로봇가 이동할 수 있는 평평한 바닥들, 이런 것도 미래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러한 미래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을 이렇게 두꺼운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미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휘어지는 교과서 기술이고요. 앞으로는 교과서들을 지금은 태블릿으로 대체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유연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도 현재 전자칠판 같은 모습보다는 조금 더 콤팩트하고 감춰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오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어떠한 벽 자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도 이제는 학생들이 교탁, 칠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동하면서 창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물함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래 교육을 위한 유연성 확보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안전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면은 생체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까 여기 붙었던 택 같은 것도
스마트 태그를 이용하면 외부인들인지 아닌지를 굳이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좀 설명드린다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쿨 오브 더 퓨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투자를 해서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학교가 되겠는데요. 이 학교의 중심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종이책 대신 전자책만을 비치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책은 여러 가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항상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리페어 센터가 학교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면 노트북을 꺼내서 배터리를 끼우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과 도서관 이용들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납을 하면은 또 그것을 보완하고 충전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덕 여중에 교내 테크센터라는 것을 갖추고 그러한 태블릿, 노트북들을 계속 충전해내고 수리하고 보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더 스쿨 같은 경우에도 교사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교사의 업무라기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학교가 시스템적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나 기계들이 노출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 감춰져 있고 그 벽에 있는 그 캐비넷을 열었을 때 디바이스들이 노출되고 작동되고 하는 시스템도 조금 더 개발되어서 벽에 인서트된 형태로 앞으로는 생겨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미래 학교의 디자인 방향은 앞서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복합화, 공간 혁신 이것들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현재는 이 각각의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맞물려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린과 스마트가 별개의 기술과 별개의 목표가 아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미래 학교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가 강의의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 봐서 이러한 공간이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윌슨 하이스쿨이라는 미국에 있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저런 큰 아트리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소파나 의자들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다양한 휴게와 휴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추울 때는 이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서서 선생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너무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래의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예만 좀 설명드려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고입니다. 여러 가지 건축상도 많이 받았고요. 이집 건축사 사무소라는 곳이 아주 잘 설계한 공간이고요. 이 공항고에서도 한 1년, 2년 정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소음 이런 문제들 많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저런 아트리움의 유리가 태양광 집결판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은 앞서서 봤던 사례들보다는 조금 차가운 느낌이죠. 조금 더 발전된 사례입니다. 신길중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본 그런 큰 공간은 없지만은 저런 집처럼 생긴 각각의 학교의 모습들 사이사이의 공간들이 하나하나의 재밌는 이야기의 장소, 나눔의 장소, 교류의 장소로 이루어지면서 마을처럼 우리가 학교가 마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모습도 앞으로는 어떤 학교의 하나의 타입, 미래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례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 주차장이 없죠.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외부 공간들은 다 학생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외부 공간의 휴게 모습들을 어떻게 만날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노래 중에서 조영남 씨의 내 고향 충청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가사가 있는데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죠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아마 옛날에는 학교가 제일 동네에서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자, 미래 학교는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축이었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